안녕하세요. 코인지본부의 코인진입니다. 예, 오늘은 저의 포지션과 이때까지 저희 코인진 단톡방 있잖아요. 단톡방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유튜브에는 제가 잘 못 올려드렸거든요. 잘 못 올려드렸던 이유가 제가 저번 주에 일본 여행도 갔다 오고 지금 유튜브 편집자가 의대생인데 좀 시험 기간이라 해서 조금 영상을 못 올려드렸는데 단톡방이라든지 공식 텔레그램 고정 댓글 안에 텔레그램에는 좀 설명을 좀 들었어요. 저희 포지션과 생각하는 바와 생각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렸는데 유튜브 채널에서도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지금까지 현재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드릴 거고 저의 포지션과 단기 시황과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본에 갔을 때는 일본에 도착했을 때는 제가 제 평단가 숏 평단가가 62.5K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OKX 단타방의 사람들에도 62.5K, 그 다음에 그 위로도 거의 63K, 62.5K에 탔고, 일부 다른 사람들은 뭐 64K에 일부 탔고요. 이 비중을 100% 들어가지 않고 좀 저배로 들어가서 분할로 숏을 진입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뭐 잡히는 만큼 들어가서 다 평단가가 그렇지만 저는 평단가가 62.5K였습니다. 62.5K였고 청산가가 그때 이게 한 60억치를 비트를 숏을 잡고 있어서 좀 헤비하게 좀 잡았거든요. 그래서 청산가가 75K였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를 털을까 말까 하다가 이번에 만불 정도 올라왔을 때 원래 같은 경우에는 만불 정도 이게 절반 정도 털면 청산가가 아마 한 84K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절반에 털까 아니면 확실한 방향을 보고 할까? 왜냐면 이렇게 만불 정도 올랐죠. 62.5K인데 제가 턴 금액이 한 68K 정도였거든요. 68K에 털었는데 거의 보면 6,500불? 6,500불에 5,500불 정도 올라왔으니까 물량은 좀 빡시게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래 파란 쪽을 좀 주더라도 왜냐하면 이런 힙소가 나올 수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뭐 매매를 오래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 코인 시장에 이런 추세선을 뚫고 난 다음에 일봉상으로 뚫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막 6,000불씩 힙소가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떨어지는 이런 무빙이 나올 것 같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 확실하게 떨어지든 확실하게 뚫어줬을 때에 대한 대응법들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좀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숏을 손절한 이유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숏 포지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료를 했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4시간 봉상으로 일단 지금 현재 추세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추세로 보면 이 위에 이렇게 빨간 색깔 추세선인데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1억을 찍고 이 추세선인데 지금 계속 이 추세선을 못 뚫었죠.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못 뚫어줬는데 이 위에 있을 때 위로 왔을 때 내려왔을 때 제가 일단 손절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손절한 이유 아까 말씀드린 그런 힙소 무빙이라든지 이게 현물이 아니기 때문에 존버가 안 돼요. 아싸리 뭐 진짜 극저배로 들어가서 뭐 10만 달러 이렇게 들어가진 않은 이상 청산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선물은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더 빨리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손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고 이 추세선 뚫고 난 다음에 손절을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뭐 지금 여기서 내가 털고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더 얻을 게 많잖아요. 이 고점을 일단은 만든 걸 보고 확실하게 떨어졌을 때 떨어지는 구간에 대해서 다시 타면 되니까. 그래서 좀 뼈 아프지만 그래도 좀 손절을 했다. 그래서 지금 이 추세선을 지금 못 뚫고 있죠. 이 못 뚫어준 게 왜 이게 뭐 못 뚫어줘서 지금 뭐 다이렉트로 하락을 하냐.
그렇다고 롱으로 가냐? 이 말도 아니거든. 지금은 여러분들 만불 정도, 만불 정도 이때죠. 58K에서 지금 69.5K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예, 69.5K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 1만 불 가까이에 대한 조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 조정인지 아니면 급하락으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조정입니다. 제가 텔레그램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말씀드리기 전에, 그래서 비트코인을 여기서 뭐 111선이 이탈이 되고 난 다음에 111선이 이탈될 때마다 항상 숏을 탔잖아요. 이 110 주황 색깔이 이탈되면, 시즌 종료를 외친 것도 6월 21일 날에 111선이 이탈되고 난 다음에 뭐 엔킬의 청산이라든지 대규모 전 세계 고항들이 왔었죠. 좀 역대급으로 코스피도 역대 3위, 4위 정도에 대한 큰 하락률을 발생이 되고, 그래서 111선이 이탈이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숏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제가 항상 강조드린 내용이 8월달에 텔레그램에 보시면 70K 위로 꼭 청산가를 잡고 진입을 해야 된다. 이게 숏으로 우리가 이 일확천금을 벌기 위해서 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확실한 롱장이 왔을 때 우리가 그때 우리가 보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돈을 좀 롱장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시드를 조금 마련하기 위해서 숏을 타는 거다 라고 말씀드리고, 70K 위로, 되도록이면 70K 위로 좀 잡고 하셔라. 그래서 이런 추세선 때문입니다. 뭐 아무리 웬만한 개미들 같은 경우는 아마 청산이 됐었을 거예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린 제 매매를 그대로 70K 청산가를 제 기준으로 한 사람들은 어쩌면 지금 살았을 거예요.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기회라 보고 숏을 손절을 했지만, 뼈 아프지만은 파란 쪽을 줬지만은, 그래도 대부분 지금 만약에 숏을 홀딩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 아직까지는 지금 뭐 어느 정도 청산은 안 시켰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간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안 보이겠지만 편집이 안 될 거예요. 풀 영상으로 아마 업로드가 될 건데, 자, 일봉상으로 어제 말씀드린 내용인데, 어제 24시간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어제 좀 많이 상승을 했었어요. 69K 뭐 이렇게 올라가다가 좀 하락이 초입 구간이었어요. 이게 일봉상으로 68.9K, 아마 이게 68.9K를 이탈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인데, 일봉상으로 68.9K를 회복하지 못할 경우 66K에서 65K까지 초반대로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딱 66.5K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66K, 65K에서 66.5K까지는 1만 불 상승에 대한 1만 불에 대한 상승에 대한 조정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거를 조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웬만해서는 제가 쇼타점을 저희 OKX 단톡방이 있거든요. OKX 단톡 제 무료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어요. 제 포지션을 뭐 리딩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의 숏 포지션에 대해서 제 포지션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는 방이거든요. 그걸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매매가 되는 부분인데, 항상 이 OKX 단톡방에서는 제가 어떨 때 숏을 타점을 잡았냐면, 물론 일봉상으로 224일선 이탈이 되고 난 다음에 숏을 타는 게 기본적인 제 유튜브나 저희 뭐 공개 텔레그램 방에서는 제가 그렇게 보수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지만은, 저의 포지션은 저는 대형이 되니까 저는 원래 같은 경우에는 4시간 봉상으로 어떨 때 타냐면, 4시간 봉상으로 21선이 본캔들 밑으로 마감이 될 건 항상 숏을 탔어요. 보시면 이게 하락 패턴이에요. 보시면 이때도 66K까지 올라왔을 때 4시간 봉상으로 파란 색깔이 21선입니다. 21선 이탈하고 나니까 비트코인 59K까지 빠지게 되고 약 반등을 줬지만은 58K까지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도 여기 상승해서 보시면 65K까지 상승을 했지만은 이때도 숏을 다 진입을 해서 다 숏을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4시간 봉상 21선 파란색 이탈되자마자 계속 하락이 오죠. 21선을 뚫은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때는 70K입니다. 70K에서도 제가 이때 올라올 때, 비트코인이 상승을 할 때 제가
비트코인은 어차피 70K까지 68K 후반에서 70.4K까지 박스권을 그리면서 박스권 구간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실제로 비트코인이 70.4K보다 7만 80달러까지 상승을 하고 하락하게 되는데, 그 박스권을 보고도 그렇게 봤지만은 더 확실한 건 4시간 봉송 21선이 이탈되자마자 엔킬이 청산이 나면서 48,800달러까지 비트코인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왜 저는 숏을 진입을 안 했냐면, 일부 좀 약 저배로만 좀 들어가 있거든요. 약간 정찰병 느낌으로다가 들어갔는데, 옛날에는 이럴 때는 진짜 비트코인 한 60억치, 100억치를 들어갔어요. 레버리지 포함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근데 지금은 왜 그렇게 좀 많이 좀 하닥에 안 들어가고 약간 이분하게 들어갔냐면, 지금은 자, 일봉상으로 제가 봐드릴게요. 좀 지표를 다 치우고, 지금까지 이전에 상승을 해왔을 때는 제가 가짜다, 지금까지 상승은 다 가짜라고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전부 다 1년선 이때도 1년선 밑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배열이 완성이 되지 않고 이 5일선 단기 이평선이죠. 어떻게 보면 5일선, 61선, 111선, 224일선, 제가 448일선을 쓰는데 896일선까지. 근데 224일선, 이 5일선하고 111일선 단기 애들에 대한 반등이다라고 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한 번에 그냥 쉽게 얘기 드리자면 224일선이 밑으로 이탈이 되고 224일선 밑으로 역별이 완성이 정확하게 되고 오른 적이 없었거든요. 이때도 보시면 정확하게 그냥 5일선, 21선, 61선, 111선만 역별이 완성이 되고, 224일선 밑으로 내려와서 224일선마저도 역별이 완성이 되지 않고 올랐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조금 물량을 많이 담을 수 있었는데, 지금 보면 지금은 정직하게 올랐어요. 여기 보시면 역별이 완성이 됐죠. 이제 1년선 위로, 이때는 1년선 위에서 반등을 쳤지만은 역별이 완성이 되고, 단기 이평선들 111선까지만 역별이 완성되고 반등 쳤지만은 지금 1년선까지 포함해서 역별이 완성이 되고 상승했기 때문에 상승이 좀 크게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적정으로 크게 진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한 2주 뒤에 정별이 완성이 돼요. 그런데 이 일봉상으로 정별이 완성이 되는데, 이 2주 안으로 2주 안으로 지금 보면 주봉상으로 한 주죠. 이게 주봉 마감이 65.5K,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5.5K, 66K에서 65K까지 초반대로 빠질 수도 있다. 어제 일봉 마감 68.9K를 일봉상으로 마감하지 못할 경우에. 그래서 여기까지는 조정으로 보는데, 그 뒤에 거기까지가 건강한 조정인데 이탈 시 이전과 같은 하락 패턴이라 봤던 이유가, 주봉상으로 65K, 65.4K 레벨이 주봉상 5일선 레벨입니다. 주봉상 5일선 레벨이 깨지면 이거는 지금까지 만불에 의한 조정이 아니고, 깨지면 하락이라고 보는데, 여기를 지켜주면 건강한 조정입니다. 1만 불에 대한 반등. 어떻게 보면 58K에서 거의 69,400달러까지 69,400달러까지 반등 쳤죠. 70K죠. 1만 불 가까이 반등을 친 거에 대해서 여기서 65K까지 조정을 주고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를 지켜주면.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레벨은, 1차 레벨은 주봉상으로 65.4K가 주봉 마감이 밑으로 이루어질 때 숏을 좀 1차 진입을 좀 10배 한 50% 정도 비중을 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일부 물량을 한 40% 정도는 이미 숏을 타 있긴 해요. 이미 대응이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저는 실시간으로 대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제가 숏을 들어갔다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들 들어가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대응이 되고 실시간으로 이게 30분 보고 저항 지지 레벨을 알기 때문에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좀 확실하게 안전한 구간을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유튜브 영상 업로드 되고 이런 실시간으로 다 얘기 드릴 수가 없잖아요. 오케이스 단타방에 들어오신 분이 아니고서야. 그래서 주봉상으로 65.4K가 주봉 마감이 이 한 주만 기다려 보세요. 이거를 지켜주면 지금 70K까지 금방 말씀드린 이 처음에 말씀드린 이 지지선을 뚫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가 간점이 폐기가 되는 구간입니다. 제가 뭐 70K 이상으로 넘어가 버리면,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전 고점이 제가 이 박스권이라고 얘기했던 7만 80달러죠. 7만 80달러를 뚫으면 당연하게 이 지금 구간에서는 삼각 수렴 구간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도 아직 저항 구간에 아까 선을 빨간색 보여드렸잖아요. 이것도 수렴 중에 하나인데, 일단 그 저항을 못 뚫은 건 긍정적인 요소는 맞아요. 그렇지만은 이 70K를 이 조정을 주고 난 다음에 7만 불 이상 7만 80달러 이 전고점을 뚫어주면 이 전에 74K까지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레벨을 뚫기 때문에 7만 80달러를 뚫기 때문에 6만 5천 달러를 지지를 해주면 6만 5천 달러를 6만 5천 달러까지 지지를 딱 해주고 오르면 이게 저의 관점이면 폐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롱 관점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지금은 롱이든 숏이든 확답할 수 없는 장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원래 같았으면 한 번 더 강조드리자면 4시간 봉상으로 21선이 지금 이탈이 되었거든요. 4시간 봉상으로 21선이 이탈이 되었거든요. 그 지금까지 상승해오면서 21선을 뚫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으로 역별이 완성이 되지 않고 올랐기 때문에, 물론 전체적인 의미 큰 장기 프레임에서는 896일선이 역별이 완성이 되고 올라야 하는 거겠지만은, 이 단기적인 애들이 역별이 됐다는 거는 다 손해인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고품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이게 올라가더라도 더 좋은 숏을 잡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70K를 총상가로 잡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도 파란 쪽을 드린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저도 손절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일단 저희 공식적인 텔레그램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드렸냐면 69.4K 69.4K를 4시간 봉상으로 안착이 될 경우에 자, 63K에 진입한 숏 포지션, 뭐 보통 제가 63K, 64K에, 저는 62.5K 탔지만은 여러분들 뭐 63K 대부분 여러분들이 62, 63에 대부분 타셨을 겁니다.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그래서 4시간 봉상 마감이 69.3K 4시간 봉 마감 시 손절을 할 예정이다. 이 63.3K를 마감하면 신고점을 갱신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다행히 일봉상으로 69.5K까지 상승을 했지만은 4시간 봉상으로 모두 다 종가 마감 요때 고점을 보시면 69K에 마감이 됐고, 4시간 마감이 68.9K에 마감이 됐고, 68.5K에 마감이 됐어요. 일단은 저의 적절하게 대응선은 맞는데, 저는 손절한 이유가 뭐 너 바보 아니야, 잘 마감했는데 왜 네가 그렇게 얘기하고 털었냐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마감을 하더라도 이 뭐 진짜 뭐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결과론은 얘기지만, 이게 힙소를 주고 여러분들에게 4시간 봉 마감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4시간 봉 안으로 4시간 봉 마감 2시간 전에 이게 70K를 뚫어주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리스크,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확실한 포지션에 좀 나왔을 때 진입을 해도 늦지 않다. 지금 파란 쪽을 주지만은 저는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뭐 비중 배율은 뭐 다르겠지만은, 저는 10배의 최대 맥스로 50% 이상을 들어갑니다. 그 기준으로는 지금 파란 쪽을 주더라도 여기 오면 복구고요. 여기 오면 시드가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오더라도
지금 여기서 하락 시그널을 제대로 보고 타도 여기까지 오면 복구기 때문에, 물론 여기까지 오면 원래 같은 경우에는 저는 2배 수익이지만은 이제는 본절이지만 그래도 제 뭐 이렇게 대응을 안 하면 이건 무작정 지금에서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4시간 봉상으로 마감이 제 원칙대로 되었지만은 예, 그런 힙소 무빙 때문에, 선물이 어려운 게 그런 힙소 무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청산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물로 기준이라면, 좀 현물은 저는 매매를 조금 더 쉽게 좀 더 잘하거든요. 현물 매매를. 그래서 선물 매매 이런 식으로 잘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뚝이 넓어지기 때문에, 현물은 뚝도 없으니까 더 편하다. 그래서 지금 확실한 레벨을 보시면, 아까 주봉상으로 65.K라 했죠. 65.4K 레벨이 이탈되면 숏을 탈 거였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신뢰도가 높은 거는 주봉상이지만은 더 변동성이 짧은 거는 시간봉이 작은 게 변동성을 더 크게 보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분봉이 60개가 모이면 60분 봉이죠. 그러면 1시간 봉이 모이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3일 봉상으로 5일선이 지금 현재 66.4K입니다. 3일봉이 66.4K이고 주봉상이 지금 65.4K입니다. 천불 차이죠. 3일봉 마감이 66.4K 이탈이 마감되면 주봉상으로 65.4K가 올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66.4K 레벨이 만약에 이탈이 되면 일단은 최대 손절 라인은 당연하게 3일봉 5일선이겠죠. 5일선을 기준으로 손절가를 잡고 66.4K의 숏을 진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주봉상으로 65.4K를 지지를 해주면 숏을 단기적으로 들어간 걸 익절을 하고, 만약에 주봉상으로 65.4K가 이탈이 되면 각각 좀 물량을 좀 심하게 좀 방향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입을 할 겁니다. 반대로 손절가는 뭐 3일봉 주봉상이거나 마지막으로 주봉상 5일선 각각 진입했던 레벨 해당 개수의 만큼 손절가를 진입을 할 거고, 그리고 3일봉상으로 5일선이 깨진다는 얘기는 61선까지 온다는 얘기거든요. 63K까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일봉상으로 상승 크게 했던 시작점이 어떤 랩이냐면, 지금의 상승 엘리엇 파동, 지금까지 상승 파동은 모든 게 완료가 되었어요. 완료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오파가 완성이 되고 지금 조정 타이밍이거든요. 그 조정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3일 봉상 65K, 1차 지지 레벨이 66K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레벨이 여기까지는 건강한 조정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근데 65K까지 3일 봉상을 마감이 되면 일봉상으로 1년선 레벨이 1봉상으로 63K 후반대거든요. 63.7K 레벨인데, 이 구간이 224일선 이탈이 될 경우에는 이 상승에 대한 시작점이거든요. 이 상승에 대한 시작점은 이 빨간색 걸 뚫어주니까 장대 양봉이 크게 나왔잖아요. 여기서부터 이 파동이 시작된 겁니다. 정확하게는. 그래서 이 마감이 될 경우에 63.9K 마감이 되는지를 보시고, 근데 63.9K 오면 보통 웬만하면 하락 레벨이 커집니다. 그렇지만은 뭐 장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레벨이 확실하게 이탈이 되는지, 그렇게 되면 게임은 끝나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되면 숏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숏 관점에서는 제가 항상 강조드린 3의 법칙으로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상승했던 패턴들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111선, 3일 봉상으로 111선에서 일어났지만은 지금 그게 이탈이 되면 58K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58K에서 그러면 지금까지 반등치고 58K에서 반등을 칠 수도 있지만은 보통 111선, 제 기법상으로 111선이 이탈이 되면 111선이 이탈이 되어서 제가 시즌 종료를 외쳤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에 진짜 비이상적인, 이게 쭉 오르다가 111선 이탈되니까 막 지저분하게 막 비트코인 40% 하락하고 30% 하락하고 이더리움이 막 50% 하락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11선 이탈되면 이게 어떤 랩이냐면 896일선까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일선이 깨지면 896선 오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벌써 와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111선을 못 뚫고 있죠. 지금까지는 지금 웬만하면 지금 숏을 타고 싶어요. 근데 지금 타면
앞에 손절을 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옛날 같았으면 타겠는데 뭐 어느 정도 정찰병 느낌으로 tas는데 어쨌든 그런데 이거를 제 기법상으로는 111선이 이탈되면 896선까지 온다라는 얘기잖아요. 3일봉상으로 111선이 이탈이 되면 이게 지금 여기서는 890은 당연히 안 나오겠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디까지 하락할지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일봉상으로 896일선 37K까지 온다는 얘기입니다. 3일봉상으로 항상 지지가 나왔던 구간. 그러면 제가 숏을 익절을 할 때 이더리움을 보고 익절을 했었어요. 이더리움을 보고 익절을 했었는데 일봉상으로 항상 여기서 익절을 할 때 8월 5일에 NK 청산 때 60 몇 K 때 잡아서 익절을 하고 이때도 반등 치고 난 다음에도 여기서 익절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아까 비트코인 3일봉상으로도 58K 레벨에서 익절을 할 게 아니고 여기서도 마지막 구간입니다. 지금 흡사한 게 만약에 하락 관점이면 이 111선 58K, 58.5K가 이탈이 되면 58.5K가 이탈이 되면 비트코인도 본격적으로 하락을 하게 될 거고 이더리움 역시도 지금 일봉상으로 896일선을 2번이나 지지를 해줬죠. 3번이 이탈이 되는 마감입니다. 그래서 제 인기 동영상에 나왔던 내용인데 이 이더리움에 대한 프랙탈을 보시고 이 이더리움이 896일선 이탈이 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448일선이 이탈이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51K가 이탈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파란 쪽을 주더라도 복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본절은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레벨까지 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더리움의 가격의 커플링 레벨이 온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더리움도 결국에는 이더리움이 896 이탈되고 이더리움도 이런 식으로 역별이 완성이 되고 상승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구간이 지켜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구간은 세 번 정도 저 인기 동영상에 보시면 되겠지만은 3번 정도 터치를 하고 하락하게 됩니다. 지금 이 구간도 흡사하거든요. 뭐 물론 똑같을 수는 없어요. 뭐 이게 뭐 차트 똑같이 뭐 거울을 내 얼굴 보듯이 똑같이 이게 데칼코마니처럼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3번 정도 터치하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뭐 진짜 뭐 좀 신뢰도가 없어 보이지만은 896에서는 이게 이더리움 896에서는 4년 동안 들고 있는 애들의 평단가입니다. 이더리움을 4년 동안 들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통 이 재단이나 세력들입니다. 4년 동안. 아니면 장기 홀더들의 가격이거든요. 896일선이 이탈되면 패닉 구간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3번 정도 왔을 때 장기 홀더들은 자기네들 평단가가 오면 매수를 해서 반등이 나왔던 거죠. 그런데 3번 정도 터치되면 얘네들이 자기네들 평단가가 3번 정도 오게 되면 여러분들도 똑같잖아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매도세가 강해지는 레벨이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3일봉상으로 111일선 이 일봉상으로 6개월 선이지만 3일봉상으로는 어떻게 보면 진짜 뭐 거의 한 진짜 6개월 동안 홀딩하고 있는 애들의 평단가거든요. 얘네들이 3번 정도 반등을 친 거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도 똑같이 여기서 이탈이 되면 끝이 난다. 예, 마지막 불트랩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일단은 뭐 70K 이상으로 가버리면 저의 뭐 사실상 할 말이 없죠. 70.7만 80달러가 넘어버리면 저도 숏 관점에 대해서는 뭐 장기적인 숏 관점에 폐지는 못하더라도 매매에 대한 거는 실수를 한 건 맞겠죠. 시장에 대해서 저도 100%를 맞출 수는 없겠지만은 뭐 아직까지는 70K를 넘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보여서 제가 한마디 좀 했었어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뭐 많이 만불까지 상승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걱정이 커져서 얘기를 드렸어요. 죄송하다라는 얘기는 해드려야 되니까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공개방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익절할 때는 물론 제가 이 111일선 일봉상으로 항상 이렇게 3번이나 저도 익절을 하면서 7억 가까이를 익절을 하면서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은 근데
손절이 나가게 되면 저도 손실을 입지만은 플러스 여러분들에 대한 더 죄송해지니 더 무거워지는 게 사실이다. 결국엔 투자의 몫은 본인의 몫이겠지만은 그러한 말보다는 저를 믿고 매매를 따라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니 먼저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다. 뭐 제가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드려야 되는 부분은 확실하게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됐기 때문에, 왜냐면 뭐 만불 가까이에 대해서 상승을 했대. 어느 정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점, 뭐 저도 뭐 물론 놓친 것도 있겠죠.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하지 못한 점, 뭐 물론 제 관점대로 70K를 넘은 부분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4시간 봉상으로 69.3K가 이탈이 되면 69.3K가 되면 손절할 거다. 그러면서 그 뒤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거든요. 뭐 손절이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손절은 안 나갔지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게 제가 모든 걸 여러분들에게 좀 다 이렇게 케어를 해드리지 못한 부분도 아쉽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물론 욕을 할 것 같았어요. 뭐 69.5K까지 상승을 했고 지금 약 68.9K까지 뭐 거의 한 4일 정도 이 상단에서 행보를 했잖아요. 상단에서. 그러면서 여러분들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거기서 제가 여러분들 고민을 하고 뭐 제가 많은 걸 도움을 드리지 못해서, 그래 욕 먹더라도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좀 죄송스럽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단톡방에서도 뭐 좀 뭐 이런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어떤 거냐면 어 뭐 얘기를 들었는데, 좀 기니까 이게 편집이 안 돼. 여기 이때거든요. 예, 일단 공개방에서 말씀드린 아까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뭐 진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저는 이분도 물론 이분들도 뭐 수익도 봤을 거고 뭐 그랬을 텐데, 저도 막말로 500만 원으로 뭐 몇십억을 올라오면서 물론 수익만 있었던 날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은 뭐 당장의 감정을 닫고 욕할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진짜 뭐 강퇴를 한 것도 아니고 뭐 감사합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저 또한 좀 다른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감독을 먹어서 조금 최선을 좀 다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조금 더 굳게 다짐한 바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영상에 좀 감사합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내용들을 제가 좀 알아왔는데, 지금 새로운 내용은 어떤 거냐면 마지막 후반부죠.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안 보신 분들 좀 아쉬워하는 내용일 겁니다. 이게 어떤 지표냐면, 제가 외국 트레이더가 하나 찾은 지표인데, 이게 2009년도부터 비트코인을 하락과 상승분을 수학 공식으로 해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찾아낸 수학적인 공식적인 지표인데, 항상 이 빨간 색깔 이게 뭐냐면 이제 이게 최고점, 이제 최고점 가기 전에 나오는, 하기 전에 여기를 가기 전에 첫 번째 이 구간이 도달하게 되면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고, 이 구간이 도달하게 되면 이 구간이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고하이 구간이고 뭐 하이엔드 구간이고, 여기는 하이엔드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하이엔드로 보시면 되고, 뭐 여기는 뭐 진짜 뭐 고하이엔드로 보시면 되는데, 그냥 비트코인이 여기 도달하면 최고점이고 여기를 도달하면 최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딱 여기까지 안 왔죠. 그래서 지금 뭐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표에서 나왔다시피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주봉상을 한번 달봉상을 한번 봐드릴게요. 달봉상으로 실제로 이 구간이 터치가 되면 이 하이엔드 최저점까지 하락하게 되고, 고 하이엔드를 뚫고 난 다음에 21년도거든요. 이 하이엔드 저평가 구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초록색깔 레벨로. 그래서 지금 어떠한 방향이 없다. 여기서도 나오다시피 여기서도 지금의 현재 반등도, 이건 노란 색깔은 뭐냐면 기준선입니다. 방향을 정하는 구간, 방향을 정해지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탈이 되면, 이 노란 색깔이 이탈이 되면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는 느낌입니다. 노란 색깔이 이탈이 되면 하락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레벨에 대해서도 보시면 51.8K 혹은 52K가 하락이 되면 비트코인은 저보다 조금 더 크게 하락한다고 나와 있어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뭐 30K까지 30K에서 뭐 22K까지 하락하나 나온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제 기법과 제 896일선이 이탈이 되면 896일선이 이탈이 되면 한번 프랙탈로 비교를 해봤는데 이 896일선과 이 레벨 있잖아요. 이게 12월 23년 1월 1일 날에 역별이 완성이 되거든요. 이것도 저 기법을 보시면 1월 1일 날에 딱 나오죠. 이때가 부분이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 제가 역별이 완성이 되는 구간이 지금 현재 최저점이라고 말씀드렸고 역별이 완성이 되는 시기까지 맞춰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지표와 함께 같이 써보면 제 기법과 이 지표를 같이 써보면 좀 막강해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의 좀 어떻게 보면 저의 무기가 좀 강화가 된 느낌이라고 좀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제가 70K를 뚫으면 확실하게 이 지표를 보고 비트코인은 120만 달러, 120만 달러가 아니고 12만 달러까지 상승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제 65K 혹은 65K가 이탈되고 63점 뭐 후반대에 7, 8K가 이탈이 되면 비트코인은 일단은 51K까지 이때 구간에 이 구간도 51K거든요. 지금 일봉상으로도 51K 구간이 448일선입니다. 맞죠? 제가 쓰고 있는 리평선과 이게 기준선이 딱 맞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일봉상으로 448선이 이 구간 이탈이 되면 이 노란 색깔이 이탈되면 하락이 나온다 했잖아요. 크게 하락할 수가 있다. 근데 제 기법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자면 이 51K가 이탈이 되려면 지금이 이탈되는 구간이다. 왜냐면 만약에 이 구간이 이탈이 되면 58K가 이탈이 되면 51K까지 오는 구간인데 이 3번 정도 터치가 될 정도면 이제는 반등이 이전보다 크지 않게 되는 거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8K 때부터 69K까지 상승을 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상승분에 대한 일봉상으로 이 상승에 대한 시작점 레벨인 224에서 63K 후반대가 깨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번이 진짜 찐 하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1만 불 상승 주고 2만 불, 3만 불까지 상승할 수 있는, 하락할 수 있는 레벨이기 때문에 이 지표와 함께 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이더리움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더리움 896일선 제 인기 동영상인데 꼭 이거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의 경고 시그널을 주었다라고 하면서 이 영상이 제 6,700회 조회수인데 이걸 한번 보시면 오늘 내용들을 조금 더 보완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거고, 마지막으로 2025년도 미국 GDP는 지금 현재 2% 되거든요. 2%대인데 제가 지금까지도 이게 뭐 70K 뚫더라도 더 좋은 숏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 만약에 70K 뚫으면 120K에서 아까 이 지표를 보고 120K까지 온다라고 했을 때 120K에서 숏을 잡으려고 했었어요. 오히려 더 좋은 거죠. 우리는 어디가 최고점인지 아니까 뭐 롱을 타도 되는 구간이고 70K를 뚫으면. 그래서 저는 그래서 손절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건 저렇건 간에 여기를 뚫으면 120K까지 롱을 봐도 되는 거고 대불장이 시작인 거고, 물론 제 관점에 대해서 폐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직전에 얘기했지만은 4시간 봉사가 69.4K를 뭐 아직까지는 손절가는 여러분들이 안 나갔죠. 그렇지만은 그 나가더라도 복구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리고, 사과도 여러분들 사과할 줄 아는 사람들도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만 사과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최민수가 얘기했어요. 내가 이거를 하나를 새로운 거를 하나를 하려면 내가 지금 내가 포기한 거를 미련 가지지 마라. 그래야 내 선택이 깔끔해질 수가 있더라. 그게 어떤 최민수가 한 얘기인데, 그렇게 되려면 내 선택이 옳구나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 자신감은 오늘
만약에 이 뚫으면 죄송하지만은 어떻게든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좋은 결과로 거기에 대한 지금은 실패가 아니고 가정일 뿐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죄송하다는 얘기 드린 거고, 그와 반대로 롱이 아니고 제 추세선을 못 뚫고 하락을 한다면 지금 당장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힘들지만은 우리가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지금은 미국 GDP가 2.5%, 2.4%지만은 저는 이제 작년이 아니라 내년에 미국의 GDP는 지금 전망률이 1.9%입니다. 1.9%라는 얘기는 미국의 GDP가 성장률이 약 둔화세로 이어진다 전망이 나와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크게 전망이 더 하락할 수도 있겠죠. 지금 보수적으로 1.9%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는 23년도보다 좀 둔화세로 이어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엔비디아 실적이 11월 14일 날에 나오게 됩니다. 제가 엔비디아 최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엔비디아 매출액 증가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매출액이 증가가 되면 실적이 좋습니다. 매출액이 당연하게 낮아지면 실적이 좋지 않게 되죠. 근데 저번에 실적이 낮아졌죠. 그렇지만 과거 대비해서 이 회색깔이 실적이고 초록색깔이 주가인데, 과거 대비 높지만은 많이 하락을 해서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해서, 그렇지만은 기대치 못 믿어서 하락을 엔비디아 했지만 오늘 뭐 최고점 갱신을 했지만은, 만약에 이게 두 번이나 엔비디아 매출액이 매출액이 혹은 실적이 좀 낮아지면 이거는 큰 패닉으로 갈 수가 있다. 만약에 지금 뭐 11월 달에 아무리 뭐 이게 뭐 다시 뭐 좋게 나온다 하면 다시 또 오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는 나무잖아요. 숲을 보면 미국의 지금 현재 나스닥을 주도한 애가 누굽니까? 엔비디아입니다. AI 관련. 이 나스닥을 주도한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면 미국 GDP에 관련된 이 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23년보다 안 좋아하실 거란 얘기죠. 뭐 당장 뭐 좋게 나오고 나쁘게 나오고 번복할 수 있겠지만은, 엔비디아는 지금 현재 좀 고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스닥만 보더라도 나와 있어요. 5일 전에 샀던 애들도 지금 수익 구간입니다. 수익 구간이고, 나스닥도 지금 현재 수렴 부분을 지금 못 뚫어주고 있고, 뭐 수렴 부분을 떠나서 지금 고점도 갱신을 못하고 있고, 5일 전에 샀던 나스닥 애들도 지금 수익 구간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개나 소나 다 수익 구간이라는 얘기죠. 근데 나스닥은 신이거든요. 계속 쭉 오르기 때문에, 물론 그런 의도로 접근하면 안 되지만은, 그렇지만 개별 종목으로 기술적 섹터로 보자면 엔비디아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 5일 전에 샀던 애보다 지금 가격이 높죠. 20일 전에 샀던 애들의 평단가 정도는 와야 된다. 하지만은 그게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좀 투자자들이 실망할 가능성이 높고, 항상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은 법입니다. 항상 엔비디아 과거를 보면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은 법입니다. 896 이상. 엔비디아도 890선 이탈되고. 네. 그래서 뭐 이때는 이게 제 기법 중에 하나인데, 엔비디아는 요때는 이탈이 되면, 이때가 이탈이 되었다면 896 이상은 여기서는 지지가 될 겁니다. 왜냐면 이 레벨이 원래는 지지 레벨은 이탈이 되었지만, 지금도 이 저항 구간이 이땐 저항 구간이 되었지만 지금 896 지지 레벨로 바뀌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평단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896이 좀 좋은 구간이다. 혹은 448에 지금은 결코 주면 안 되는 구간은 팩트입니다. 여기서 올라가더라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혹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폼으로 느껴야 되는 자리가 아니고 우리가 자리를 기다려야 되는 구간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정별에 사서 폼으로 느껴서 했지만은, 항상 좀 팔짱 끼고 기다릴 줄 알아야 더 큰 수익을, 우리는 자리는 옵니다. 이게 여러분들 자리는 온다. 비트코인도 여러분들도 일봉상으로 항상 이 정별이 되었을 때 사서 그렇지, 항상 이때 사서
이때 팔아야 되지. 요때 사서 20-30% 먹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때 지금 비트코인 사는 게 아니고 항상 4년 전에 샀던 애들 가격의 밑에까지나 4년 전에 샀던 애들 평단가가 왔을 때, 혹은 저는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비트코인이 상승에 출발할 때 타려고, 시간도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만 여유롭게 보셔야 되고, 지금 아무리 뭐 비트코인이 120달러까지 간다 하더라도, 물론 뭐 전 재산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해야 되는 구간인 거는 명백한 사실임을 하고, 겨시경제 이런 것들도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은 생략하고, 차트 분석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희 포지션과 새로운 이 최고점과 최저점을 맞출 수 있는 새로운 외국 트레이더 지표들을 하나 들고 왔고, 그리고 저의 기법과 얘기를 좀 들어봤고, 마지막으로는 896일선까지는 무조건 옵니다. 이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지에 대해서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지, 그 이유는 이 896일선 모두 다 한 번 더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장기 이평선을 항상 오르면서 터치되고 올라왔었어요. 근데 지금 896일선 뚫고 난 다음에 896 터치가 안 됐죠. 근데 이더리움 같은 거는 왔어요. 근데 이더리움은 오고 왜 비트코인 안 왔냐? 미국의 대선 도 있겠지만은 미국의 ETF 지금 자금이 이더리움보다 비트코인 ETF가 더 많이 수급이 되기 때문에 좀 거품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896일선이나 이탈이 저는 될 거라 보고 있고, 그래서 계속 숏을 얘기를 드린 거고, 70K를 뚫으면 제가 뭐 실패한 거는, 숏을 실패한 건 아니겠지만은, 물론 돈을 뭐 잃는 구간이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타를 받아야 되는 구간은 맞지만은, 그래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히 드려야 되지만은, 일단은 뭐 이 구간에 대해서는 뭐 결코 져버리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대응에 대해서 나중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